주말 동안의 상황이 좀 상당히 진전이 되긴 했습니다만은 우크라이나 얘기를 제가 처음에 나왔을 때 솔직히 뭐랄까요, 설마 트럼프가 이걸 끝까지 밀어붙일까 싶은 그게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 러시아를 판에다 안 치는 목적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했었는데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진심 밀어붙이고 있는 것 같아서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그게 어디 단독보도였더라, 그냥 단독보도로 요런 골자로 제시하겠다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금요일에 이제 공식 발표가 돼가지고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실제로 지금 이게 28개 항으로 된 평화안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걸 가지고 뭐 왈가왈부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아주 많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적어도 강투에서는 하나는 피하자. 뭐냐? 얘기하는 거는 자유다. A를 보고 무슨 생각을 하는지는 각자의 자유다. 다만 A가 A인지 B인지는 알고 하자. 이게 이제 강투의 지향점입니다. 그래서 일단 뭐 요거는 지금 파이낸셜 타임스의 톱 기사예요. 그래서 도대체 여기 일단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평화 내놓고 우크라이나나 유럽이 뻗대는 것 같으니까 내 이놈 그러고 이제 혼내주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양반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파이낸셜 타임스의 칼럼니스트인데, 우크라이나가 이 상황 참 받아들이기 힘들겠지만은 너 그래도 일단 요걸로 협상을 해야 된다라고 지금 우크라이나를 달래는 취지의 언급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평화한대로 한다 그러면은 우크라이나가 그나마 지금 타협의 여지가 있는 건 뭐냐의 얘기까지. 그러니까 이 양반의 칼럼 취지가 그러거든요. 일단 판에 앉아가지고 그나마 네가 얻어낼 거 좀 얻어내라인데, 자, 그럼 하나씩 보자고요. 제대로 보면은 지금 일단 모든 언론에서 나오기에 트럼프 완전히 미쳤다예요. 너 제정신이니? 라고 얘기하는데, 자, 제정신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진짜로 이 미국이 낸 평화안을 제대로 보긴 한 건지, 자, 강투에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보다 좀 더 나은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총 28강을 제가 하나씩 다 볼게요. 일단 1항부터 트럼프 미친놈이다 하는 입장하고는 약간 느낌이 달라요. 내용을 떠나서 느낌이 달라요. 우크라이나의 주권은 확고하게 보장된다. 보장이라는 단어 아니고 이거 확인이라는 정도인데, 그 밑에 거의 동어 반복처럼 하나 5항이 한 번 더 들어갑니다. 우크라이나는 믿을 만한 안전 보장을 받을 것이다 라고 딱 일단 여긴 주권이라는 단어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여기는 security guarantee라는 단어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특히나 reliable이에요. 믿을 만한. 그러면서 그 안보의 내용은 뭐냐? 일단 러시아는 주변국, 우크라이나뿐만이 아니에요. 주변국을 침범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나토는 더 이상 확장하지 않는다. 이 평화안의 핵심은 뭐냐? 어쨌거나 지금 전쟁 당사자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기에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범해서 이 모든 일이 벌어졌으니까 러시아가 어떻게 해야 된다에 대한 얘기일 것 같은데, 천만의 말씀. 이 평화안은 처음부터 끝까지 A가 B한테 이렇게 해준, B는 A한테 이렇게 해준다로 돼 있어요. 다만 여기서 갑자기 나토가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러시아의 맞상대로 우크라이나만 상정하지 않아요. 유럽을 상정하고 있다. 다만 이게 때에 따라서는 나토이고 때에 따라서는 EU예요. 그것도 이따 좀 주의해서 볼만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이미 많이 쟁점이 돼 있는 우크라이나의 군대는 60만으로 현재 지금 90만입니다. 90만에서 3분의 1 뚝 떼서 갖다 버리고 60만만 유지해라. 근데 사실은 우크라이나의 인구 구조에서는 90만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요. 우리 인구 구조에서도 지금 이러고 있는데 우크라이나는 우리보다도 인구가 적단 말이에요. 어쨌거나. 그 다음에 7항으로 넘어가게 되면 뭐 이제 나토 얘기 좀 동어 반복의 느낌이 좀 있고, 중요한 거 이제 안전 보장을 한다면서 나토는 우크라이나의
주둔하지 않는 것에 동의한다 라는 문구가 빡 들어가 있어요. 안전보장 한다며. 근데 나토군이 주둔은 안 해. 그럼 뭘 도대체 어떻게 개런티 할 거야? 일단 나토의 여기선 나토라고 하지 않습니다. 유럽의 전투기는 폴란드까지만 딱 가 있는다. 폴란드 그러면 이제 러시아가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우크라이나에 있고 폴란드가 여기 있고 여기 독일이 있고 이제 이런 식으로 돼 있으니까 지금 지도 그리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여기 벨라루스 있고 폴란드하고 우크라이나는 사실은 다 있습니다. 지금 지도 그리다 보니까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지척거리니까 그냥 여차하면 폴란드에 있다 나라가 여기에는 못 들어간다. 그리고 요 바로 밑에 이제 루마니아 있죠. 루마니아에도 나토 공군기지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는 유러피안 파이터라고 그랬어요. 나토라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 미묘한 차이는 아시죠? 나토에는 미국이 들어가고요. 유럽에는 미국이 안 들어갑니다. 그 차이 주목하면서. 자, 그러면 우크라이나 안에 나토군이 주둔도 안 하면서 도대체 뭘로 안전보장을 할 거냐. 미국이 보장을 할게. 미국이 뭘 보장할 거냐. 미국이 지금 안전보장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안전보장을 한다 그러면서 딱 첫 항에 뭐가 나오냐. 내가 안전보장 할 건데 공짜로는 안 해줘. 대신 보상을 받을 거야. 진짜 트럼프스럽다. 그죠? 여기 그 다음 중요한 거. 자, 여기서부터 얘기가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일단 보장의 내용을 떠나서 보장을 하는데 안전은 내가 보장한다. 다만 공짜로 안 해준다. 보상을 받을 거고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공격해 그 보장은 없는 거야. 그건 없어지는 거야. 두 번째, 만약에 그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해 그러면은 그동안에 있던 제재 전부 다 다시 살아나는 거야. 그 다음에 이번에 지금 새로 얘기하는 영토 조항 다 없던 거야. 당연히 군사적으로도 작살내 놓지. 러시아가 쳐들어와 그때는 그냥 너 죽고 나 죽자로 갈 거야 라는 얘기인데 사실은 여기 디사이시브라는 형용사의 문제지 그동안의 대응에서 크게 달라진 건 없어요. 그냥 이거는 결정적인 어떤 군사 조치를 하겠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결정적인 조치를 안 했잖아요. 실제로 미군이 직접 참가도 안 했고. 근데 이제는 결정적으로 하겠다. 미군이 직접 참여하겠다라는 얘기 정도가 되는 거죠.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미사일을 모스크바나 상트페테르부르크나 이런 데를 쐈다. 안전보장은 그것도 없어지는 거다. 이게 명색이 우크라이나의 안전보장을 얘기하면서 러시아가 침범했을 경우에 대한 얘기보다도 우크라이나가 침범했을 때에 대한 얘기가 더 많다. 이게 느낌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 모든 게 이제 우크라이나 나토의 동진이고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참여해서 이제 미국과 유럽으로부터 안전보장을 받아서 러시아의 침략을 막으려고 했던 거에서 시작된 거잖아요. 그 전에는 2014년에 이미 러시아가 침략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안전보장이 절실을 했던 것이고 그런데 이 모든 싸움 끝에 나토는 더 이상 멀리 확장하지 않는다라는 게 딱 아까 몇 항이었지? 이 협정문의 3항에 빡 들어가 있고 그러고 다시 와가지고는 한다는 소리가 나토는 아닌데 우크라이나는 EU의 회원국으로는 갈만하다. 나토는 안 되고 EU 이거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협약에 동의가 돼서 뭐 전쟁을 끝내면은 일단 우크라이나 재건 작업을 벌린다. 그래서 글로벌리 패키지를 하나 하자. 그러면서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이것도 해주고 이것도 해주고 이것도 해주고 이것도 해주고 많이 해줄 건데 이것도 해주는데 이걸로 그치지 않고 뭔가 더 해줄 수도 있어.
말 잘 듣는 착한 어린이가 되면은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더 줄 수도 있어요. 일단 요거는 굳은 자, 플러스 알파도 있어. 말만 잘 들으면 돼. 착한 어린이만 되면 돼. 이러고 지금 꼬시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러시아는 글로벌 경제에 다시 돌아오게 돼 있다. 글로벌 경제에 돌아온다는 건 뭐냐? 대표적으로 G8에 다시 돌아온다. 아니 원래 G7인데 G7에서 러시아까지 더해서 G8이다? 아니 다 좋은데 니도 G7 중에 7분의 1이잖아. 나머지 6명한테 물어봤어? 네 맘대로 G8이야. 그리고 러시아가 옛날에 G8 들어갈 때는 실제로 8위였어요. 지금은 10위예요. 10위 또는 11위권이라고. 이런 식으로 따지면은 9위하고 10위는 왜 안 넣어주는데? 이것도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실제로 세계 경제에 돌아온다는 건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무역 그다음에 금융에 대한 얘기가 많죠. 그러면서 무역 중에서도 에너지 얘기 역시 관심입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라는 거를 장기적인 경제 협력 그런데 에너지는 이거는 사실은 미국도 미국이지만은 러시아가 더 절실하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미국을 필요로 하는 이유는 크게 보면은 시장과 기술일 텐데 일단 시장은 별 필요가 없어요. 일단 미국하고는 원래 별로 그 거래를 안 했어요. 이건 주로 이제 그 유럽에 많이 팔았고 그다음에 지금은 중국에 많이 팔고 있어요. 인도에 많이 팔고. 그러니까 러시아산 석유를 사겠다 이런 건 아니고 대신에 기술. 그러니까 석유라는 게 기본적으로 그냥 우물처럼 대충 땅 파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게 벌써 이제 팔 만큼 팠거든. 지금부터 새로 파는 거는 지금까지 파던 유전보다 돈이 무지하게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디 팔지 잘 봐야 돼. 잘 보는 것 자체가 기술. 그 다음에 그 땅도 옛날에는 그냥 막 지표에도 막 그야말로 샘물처럼 이렇게 기름을 팠던 적도 있었지만 지금은 지하로 한 10km 내려가서 판단 말이에요. 지하로 10km 판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것도 기술이거든. 거기다가 러시아는 이게 또 북극해 꽝꽝 언 땅이네. 그냥 10km 내려가는 것도 아니라 꽝꽝 언 땅, 얼음장을 또 파는 거라 더 어려워요. 그것도 기술이네. 그거는 미국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 이제 러시아 석유회사 제재를 날리면서 그 러시아의 그 북극 유전을 개발하던 팀들을 다 철수를 시켰단 말이에요. 얘들은 거기다가 지금 수조 원씩, 수십조 원씩 날리는 거예요. 그 철수시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 기업들 입장에서는 여기서 빠지면은 그냥 그 돈 다 날리는 거예요. 나 다시 돌아서 하면 되지 않냐? 그동안 다 얼지. 기계 다 못 쓰게 되지. 그 다음에 세상에 집도 사람이 안 살면 망가지는 거 순간인데 그런 기계가 그냥 주인 없이 내깔겨지면 그게 멀쩡하겠어요. 새로 다 깔아야지.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러시아의 소원을 들어주는 거예요. 이미 시장은 다 널렸어요. 이제 러시아에 더 많은 석유를 팔 수 있도록. 물론 대신에 그건 있지. 더 많은 석유를 캐내면은 러시아가 더 많은 석유를 팔아서 짭짤해지는 결과도 있지만은 더 많은 석유가 시장에 풀려서 세계의 유가가 안정되고 미국의 소비자들이 싼 값에 이제 차를 몰고 다닐 수 있는 이런 결과는 있을 수 있죠. 어쨌거나 그 다음에 히토류가 뻑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히토류 협력. 그래서 이거는 궁극적으로 말하자면 아마 자, 너 그동안 중국이랑 많이 놀았지? 이제 우리랑 놀자. 중국이랑은 네가 언제부터 그렇게 중국이랑 친했다고.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진짜 너 나한테 안 오면 진짜 넌 나쁜 년이야. 뭐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제 그러면은 전쟁 끝나면 뭐 해줄까에 대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 대한 얘기까지 했어요.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한다며 무슨 돈으로? 자, 이제 러시아 동결 자금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러시아 동결 자금 가지고 이제 유럽 안에서도 말들이 많잖아요. 이게 정치적으로도 그렇지만 법적으로도 그렇다고. 근데 동결 자금을 일단 한 1,000억 달러 정도 꺼내 씁시다. 1,000억 달러 정도 꺼내 쓰면은 사실 이거 막 그렇게 큰 돈도 아니에요, 사실은. 지금 3년 동안 완전히 나라가 작살난 마당에 1,000억 달러 꺼내가지고 재건 자금으로 쓴다? 1,000억 달러 그래봤자 한 우리 돈으로 따지면 한 150조 원 되나? 150조 원이면은 우리나라에 보자. 우리나라 1년 예산에 뭐 한 반의 반 정도나 될라나? 얼마 안 돼요, 생각보다. 반의 반도 안 되네. 얼마 안 돼요. 근데 이걸 갖고도 뭐라고 하느냐? 이거 갖고 뭐 우크라이나 재건 작업? 글쎄, 150조 그러면 큰 돈 같지만은 실제로는 그렇게 큰 돈도 아닐 뿐더러, 자, 150조 원을 갖고 합시다. 그러면서 지 돈도 아니면서 러시아 동결 자금인데 이거 갖고 하는데 미국은 야, 이거 갖고 우크라이나에 투자도 하고 재건 작업을 한 다음에 이익금의 50%는 내 거. 왜? 네 돈 주고 투자금 회수라면은 그래 100번 양보해서 그렇다 치자. 네 돈도 아니야. 근데 왜 네가 50%를 왜 먹어? 이게 일단 하나가 있고, 두 번째, 아까 말했다시피 150조 이거 별거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야말로 전쟁 재건 작업 지금 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 여기다 150조 더 얹자. 1,000억 달러 더 얹어. 근데 이거는 유럽이네. 이거는 러시아 동결 자금으로 하는데 이거는 그냥 생짜로 유럽이 객출해. 너는 아무것도 안 내고 50% 먹겠다 그러고 말이 되나? 당연히 유럽에서 이러고 나와서는. 그러니까 유럽 입장에서는 전반적으로 황당하고,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제 미국이 우크라이나에서 발 뺀다? 이거야말로 이제 러시아의 다음 차례는 유럽이다.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이긴 한데, 그걸 유럽의 공무원들은 꼼꼼히 이걸 볼 거 아니에요. 꼼꼼히 보다가 아마 14조화에서 아주 뭐 이런 황당한 경우가 다 있어 그러면서 아주 화를 내지 않았을까. 그러고 이제 여기서부터는 평화를 이제 어떻게 지켜나갈 것이냐. 그러면서 이제 뭐 그 미국하고 러시아하고 뭐 이제 실무그룹 만들어서 대화도 열고, 그다음에 러시아는 단지 국제사회에 이제 나는 침략하지 않겠다 선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예 지네 국내법으로 그냥 아예 불가침을 딱 명시를 하는 이런 방안까지도 넣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핵협상 지금 스타트 1이 이제 거의 끝났단 말이에요. 2월인가에 끝나죠. 연말인가 2월인가에 끝나는데, 요것도 시한 연장이 현안 중에 하나인데, 자, 너도 그래서 그냥 군축 계속하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는 너는 계속해서 핵 비확산, 넌 계속 비핵화 유지하고, 네가 또 여기서 핵 갖고 그러면 또 골치 아프다. 그러니까 넌 빠지고, 그 다음에 자포리자 원전, 자, 여기에 이제 자포리자 원전이 우크라이나가 대충 요래 생겨가지고, 아이고, 요래 생겼고, 요 밑에 크림반도가 붙어 있죠. 자포리자가 여기쯤 있죠. 지금 크림반도는 2014년에 진작에 넘어갔고, 지금 전선이 요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이 전선을, 지금 다 러시아 땅으로 주려고 하는데, 자포리자가 요 경계선 언저리에 있어요. 그러니까 자포리자 원전을 재가동하면은,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반띵 50대 50으로 나누자. 뭐 이런 내용까지도 지금 굉장히 나름 상세하게 적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다시 싸우지 않으려면은 역시 이게 문화가 중요하거든. 그러면서 교육이 중요해. 그래서 서로 이제 교육할 때 서로 적대시하지 않고 서로 이해의 폭을 넓히는 하나만 한 소리를 계속 합니다. 뭐 나치 이데올로기는 교육하는 게 아니라는 등 이건 뭐 대충 하나만 한 얘기고요. 그러면서 이제 핵심 조항이 나옵니다. 이제 영토 조항이 나옵니다. 영토 조항이 이제 크림반도, 이건 진작에 넘어간 거, 루안스크, 도네츠크 합쳐서 돈바스, 요거는 러시아 땅임을 이거는 그냥 미국도 인정한다 라는 얘기예요. 헤르손하고 이제 자포리자 요것도 사실상 넘어간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크라이나는 철수한다. 도네츠크에서 지금 방어선 지키고 있는 거, 네가 지금 차지하고 있는 거 방 빼. 넌 그냥 철수해. 라고 여기다 못 박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제일 핵심되는 조항이죠. 제일 핵심 조항이 무려 21항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또 이제 그 전쟁 재개를 막기 위해서, 그럼 여기에 그 우크라이나 영토 안에 러시아 지역이 생긴 거잖아요. 그럼 둘이서 안 싸우고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나름대로 이제 공존하는 원칙들을 좀 세운 다음에 마지막에 있죠. 우크라이나에 100일 안에 우크라이나에 선거를 한다라는 조항이 들어가 있어요. 뭐예요? 사실상 젤렌스키 퇴출이죠. 젤렌스키는 이미 선거를 치렀어야 되는데 선거를 안 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이미 지적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기까지가 젤렌스키 할 일이다. 넌 이제 방 뺄 일밖에 없다. 라고 남아있는 거죠. 젤렌스키한테는 이렇게 야멸차게 굴면서 러시아에는 어떻게 하느냐. 전쟁 범죄에 대해서는 완전 사면 조항을 또 딱 넣어놓습니다. 참고로 지금 푸틴 대통령,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의 고위 군 장성들 전부 다 ICC에 지금 걸려 있어요. 구속영장 청구돼 있어요. 영장이 발부돼 있어요. 그래서 푸틴이 어디 외국 나갔다가 잘못, 실제로 그럴 일은 없겠지만은 외국 나갔다가 체포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실제로 체포영장이 이미 발부돼 있으니까. 근데 완전 사면. 젤렌스키한테는 100일 내에 나가. 자, 이렇게 해서 28개항의 평화안을 다 봤습니다. 이제 아마 그냥 언론 보도로만 이 사안을 보는 사람들보다는 강투의 시청자 여러분들이 트럼프의 28개 사항을 훨씬 더 잘 아실 거예요. 기사 보고 뭐 침 튀기면서 얘기하는 사람들 중에 실제로 이거 28개를 다 본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물론 저도 중간중간에 좀 안 읽고 넘어간 게 있긴 있습니다만은 너무 좀 공자님 말씀 같은 건 안 읽었어요. 하나만 하는 얘기들. 이걸 놓고 이제 말들이 많습니다. 국제사회도 말들이 많고 유럽에서는 반발이 많죠. 반발을 나올 지점이 어느 지점인지도 방금 말씀드렸고, 미국 안에서도 말들이 많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세게 한번 치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 미국 안에서 말들이 많은 건 기본적으로 민주당 지지자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시당초에 이게 바이든의 전쟁이었고 내가 대통령이었으면 애시당초에 벌어지지도 않았을 전쟁이다. 다시 한번 이제 슬리피조 욕 한번 하고, 심지어 오늘은 슬리피조를 넘어서 크루퀴드 조라는 표현도 등장했어요. 어쨌거나. 그러면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평화안 관찰 의지를 보인 거예요. 비판이 많이 나오니까 내가 이거의 최종 제안은 아니야 라고 나름 좀 손 좀 볼 수 있다는 의지를 보이기도 했었는데, 정작 오늘은 젤렌스키라는 이름은 안 써요. 우크라이나의, 이거 화면을 키울까요? 우크라이나의 리더십이라는 게, 이게 사실은 젤렌스키를 두고 하는 거죠.
정말 감사 인사를 진짜 예? 요만치도 안 하더라. 진짜 제로 그래터튜드다. 진짜 고마운 티를 진짜 눈꼽만치도 안 내는 이 싸가지를 봤나 말이야. 우리가 그렇게 했었는데 그런가 하면은 유럽은 말이야. 우리가 우리들로 대신 싸워달라 그러면서 정작 지들은 아직도 러시아에서 석유를 사고 있어요. 아니 지금 러시아가 전쟁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돈 대주는 게 누군데? 니들이 지금 석유 사서 갖고 계속 러시아가 전쟁하는 거 아니야. 니들이 지금 나한테 뭐라 그럴 자격이나 돼? 우크라이나의 이 젤렌스키나 아니면은 정말 말만 없어는 이 니네 유럽 놈들 나한테 그런 말 할 자격 없단 말이야. 니네 그래서 능력이나 있어? 다 우리한테 무기 달라 그러면서 이러고 있는 거죠. 사실은 트럼프랑 얘기할 때 트럼프의 얘기를 볼 때 이거를 사실은 사실관계가 좀 틀립니다. 이런 식으로 태클 거는 거는 의미 없다 그랬죠. 트럼프도 틀린 거 다 알고 하는 얘기예요. 일단 젤렌스키는 옛날에 그 고맙다는 인사 안 한다고 면전에서 면박당한 다음에 그냥 틈만 나면 고맙다고 그냥 맨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눈에 안 띈 지 좀 오래됐나 봐요. 또 고맙다고 인사 좀 여러 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고 유럽이 러시아산 석유 지금도 삽니다. 근데 유럽이 이제 수입하는 석유 중에서 러시아산의 비중이 원래는 한 3분의 1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유럽에서 가까우니까 그리고 또 이 러시아산이 쌌으니까 많이 샀던 게 사실인데 우크라이나 전쟁 거치면서 확 줄었어요. 그러니까 서유럽 나라들은 거의 대부분 다 완전히 끊어버렸고 지금 동유럽의 일부 헝가리 같은 나라들이 좀 그건 다른 방법. 왜냐하면 헝가리는 내륙 국가이기 때문에 딴 데서 들어올 데가 없어요. 그냥 러시아 송유관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유럽이 사는 게 원래 러시아산의 비중이 27% 정도 됐는데 3%로 줄었어요. 27이 3이 됐으면 진짜 어마무시하게 줄인 거죠. 그러니까 니네 말이야 아직도 러시아한테 석유 사면서 그건 아니죠. 러시아의 그 전쟁 비용을 충당하게 해주는 거는 중국이나 인도가 사주기 때문에 이쪽이 탓이 있는 거지. 옛날엔 유럽이 문제였지. 특히 독일 문제였지. 근데 이제는 사실 그건 아닌데, 근데 거듭 얘기하지만은 트럼프 얘기에서 이게 사실관계가 맞고 틀리고 이렇게 따지면은 벌써 그거는 관역을 빗나간 거예요. 트럼프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트럼프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난 이거 물러나지 않겠다요. 난 이거 밀어붙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확인해야 될 거는 이게 사실이고 아니고를 따지고 들어갈 게 아니라 트럼프가 이걸 밀어붙이겠다는 의지의 강도를 확인하는 거죠. 이 정도로 밀어붙이겠다는 의도가 있다고 봤을 때 그러면 이제 남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거를 걱정하는 게 더 맞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전부 다 보긴 봤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최종 제한이 달라진다 그래도 크게 달라지진 않을 것 같아요. 미국 안에서 요거는 제가 한때 굉장히 즐겨 읽던 사람인데 요즘엔 잘 안 봐요. 토마스 프리드만. 토마스 프리드만이 칼럼을 쓰길 뭐라고 썼느냐면은 트럼프의 네빌 체인벌린 상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네빌 체인벌린이 이른바 뮌헨 회담을 해서 히틀러한테 이제 수데텐랜드를 양보하고 돌아가갖고는 이제 히틀러가 침범하지 않겠다고 합니다라고 이제 자기가 마침 협상 잘해갖고 온 것처럼 이제 런던에서 자랑을 했죠.
그러고 4달 있다가 이제 2차 세계대전이 터졌던 거죠. 그러니까 불가침 약속이라는 거 아무짝에 쓸데없는 거다. 푸틴은 2014년에도 쳐들어갔었고 푸틴의 불가침 약속이라는 거를 믿는 거는 세상에 너밖에 없을 거다. 네가 챔벌린이다. 챔벌린이 어수룩해서 2차 대전 그건 잘 모르겠지만은 너는 네빌 챔벌린 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이제 조롱하는 이런 이제 분위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렇게까지 조롱을 해서는 정치적으로는 괜찮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예컨대 뉴욕타임스를 보는 독자들은 이런 칼럼을 보면서 역시 저 이제 깜도 안 되는 놈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나라를 아주 말아먹는구만 이러면서 혀를 끌끌 차겠죠. 그걸로 끝나겠지. 저는 그렇게 조롱해서는 아무것도 도움되는 건 없을 것 같고요. 일단 저는 트럼프는 왜 이랬을까를 좀 이해하려는 노력을 한번 먼저 해볼게요. 자, 이건 진짜 정말 트럼프를 이해하려고 막 애를 쓰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미국의 최대 관심은 중국이죠. 중국과의 대결에 집중하기 위해서 중동에서도 그리고 우크라이나에서도 이 전쟁을 빨리 정리하려고 했던 게 원래 트럼프의 계획이었어요. 애시당초에 취임할 때부터.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도 최소한의 체면치레만 하고 그러고 이제 전쟁을 끝내려고 했는데 푸틴이 그 최소한의 그 트럼프 체면 세워줄 만한 양보를 안 해준 거지. 그러고 이제 또 마냥 시간이 가니까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제 그 체면치레조차 포기하려 드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사실 이 전쟁이 길어지면은 그래서 러시아 제재를 하면은 부작용이 있어요. 러시아가 오히려 중국에 더 찰싹 붙어요. 애시당초에 지금 트럼프는 러시아 빨리 정리하고 중국을 상대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러시아가 전쟁을 할수록 자꾸 중국의 힘을 키워주는 중국 중심의 세계 질서 재편이 더 앞당겨지는 이런 결과가 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일단 요걸 끊자. 그래서 전쟁을 끝내면은 얘가 더 이상 중국에 아쉬운 소리 할 일이 없다. 전쟁 끝내고 그 다음에 아까 28개 조항에서 들어가 있었잖아요. 러시아를 G8으로 복귀시킨다. 글로벌 이코노미에 복귀시킨다. 이 말은 뭔? 너 중국이랑 친하게 지낼 필요가 없어. 미국 중심의 세계. 야, 형이잖아. 형이 다 해줄게. 어디 시진핑을 형으로 모시려고 그래. 내가 형이잖아. 형만 믿어. 이 분위기로 가려고 하는 게 아니냐 라고 이해하면은 이해를 못할 바는 아니에요. 근데 소탐대실이죠. 미국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선례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하는 지켜주겠다라는 약속이라는 거는 이건 세상 믿을 게 못 된다 라는 사실을 지금 트럼프가 온몸으로 나서서 막 젤렌스키 욕하고 유럽 욕하면서 내가 하는 말을 믿지 말란 말이야 라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있는 이런 꼴이 되고 말았단 말이지. 당장에 유럽의 나토 동맹국들이 이 모습을 보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우크라이나가 넘어가고 나면은 러시아의 다음 타겟이 유럽이 될 게 뻔한데 미국은 안 지켜줄 거 아니에요. 일단 우크라이나 넘어가죠. 그러면 원래 이제 그 소련 땅이었던 무슨 에스토니아니 뭐 저 발트 저기 북쪽에 있는 나라들이 있죠. 그런 나라들 다시 소련 영향권 이거 벗어나기 힘듭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동구권의 폴란드, 헝가리 이쪽으로 가죠. 헝가리는 지금 원래 또 러시아 이 분위기 속에서도 굉장히 친러시아적이에요. 동구권까지 다시 러시아 세력권이 넣어? 그러면 이제 서유럽만 남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독일이 지금까지처럼 나토의 핵심 국가로서 유럽에서
미국의 이해를 대변해 주는 나라로 남을 수 있겠느냐. 그렇게 힘들죠. 그러니까 독일의 군비 확장은 미국의 요청에 의한 것이기도 하지만은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시작될 거예요. 다만 물론 그럴 돈이 있는지는 이건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근데 독일은 1차 대전 이후에 진짜 돈 없는 와중에도 군비 확장은 했어요. 물론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여러모로 좀 다른 지점이 있긴 있겠지만 어쨌거나 이게 그리고 더군다나 유럽 얘기로 끝나냐. 천만의 말씀이죠. 요즘에 일본하고 중국하고 대판 붙었잖아요. 중국이 자극받을 거 뻔히 알면서 일본의 다카이치 총리는 왜 대만 문제를 정면으로 들고 나왔냐. 이거는 확실한 미일 동맹을 바탕으로 중국하고 각을 세우겠다. 그렇게 중국과 각을 세우는 와중에 일본의 위상이 높아지는 것이고 이럴 수 있는 것은 미국이라는 백이 있기 때문에 이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미국이 보낸 신호는 뭐예요? 동맹? 그게 뭔데? 보자. 계산기 좀 두들겨 보고 원래는 이거였는데 난 그런 거 상관없어. 이기는 놈 우리 편. 이러면은 일본은 이제 믿었던 사람한테 세게 배신받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우리 같은 경우는 사실 미국은 한국이 미국 편인지 중국 편인지 늘 의구심을 갖고 있어요. 지금이라고 뭐 아예 없어지지는 않았을 거예요. 사실 우리로서는 좀 억울한 시선이죠. 근데 이쯤 되면은 미국이 먼저 오히려 확실한 우리 편은 없다라고 오히려 선을 긋고 나선 거잖아요. 이러면은 뭐 진짜로 니네 우리 동맹 맞아 그러고 우리를 막 의구심 어린 눈으로 못 믿어 하던 미국이 오히려 더 뻘쭘해지는 거지. 우리야말로 이제 그러면은 진짜 야 우리가 너 믿어도 되니? 라고 되물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미국은 당연히 믿어야지 라고 대답하겠지만은 그 말의 신뢰도를 지금 미국 스스로 와장창 깎아내린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지금 보여주는 태도는 동맹은 언제든지 헌신짝처럼 버릴 수 있다는 신호고 미국이라는 나라는 못 믿을 나라라는 이제 스스로 선언하는 꼴이고 이런 식으로 되면은 사실은 그 어떤 나라 그러니까 뭐 지금 뭐 한국도 얘기하고 유럽도 얘기하고 일본도 얘기하고 했지만은 그 어떤 나라보다도 사실은 미국의 안보에 치명적이에요. 트럼프 자신의 말대로 지금 최종안이 아니면은 사실은 우크라이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미국을 위해서 고쳐야 돼요. 이거 이대로 갖고 갔다가는 어차피 이건 뭐 제가 실제로 어느 정도로 협상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아까 28개 사항을 다 읽어봤지만은 만약에 요대로만 된다 그러면은 뭐 좀 몇몇 조항에서 이건 좀 너무했어요. 너무 미국이 자기 거 챙긴다 싶은 부분이 있긴 하지만은 이대로만 된다면은 사실 안전보장은 돼요. 다만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말뿐이라는 거거든. 그리고 안전보장에 확실한 조치가 없어요. 쳐들어오면은 내가 너 혼내줄게. 결국은 안 쳐들어갔게도 말이고 쳐들어오면 너 혼내준다. 이것도 말밖에 없는 거야. 이거를 믿을 수 있게 실질적인 안전보장을 하려고 그러면은 군대가 들어가야 돼요. 실체가 있어야 되거든. 근데 이 협정문에는 나토군도 못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독소죠. 나토군 내지는 미군 어떤 식으로든 들어가야 돼요. 이게 안 들어가면 말짱 도루묵이다. 다만 아까 그 기도원의 칼럼이 있었죠. 이 양반은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게 파이낸셜 타임스예요. 이 양반의 입장도 트럼프는 딴 거보다도 일단 정말 미국의 안보에 치명적인 실수를 하고 있는 거다
라는 인식은 똑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은 우크라이나는 어쩔 건데? 너 그냥 그 자리에서 혀물고 죽을래? 어차피 너 지금 미국 없어도 넌 죽는 거고, 이대로 해도 너는 이제 나라 뺏기는 거고, 어쩔래? 이 사람이 주는 제안은 그거예요. 일단 이거라도 일단 협상 테이블에 앉아라. 그리고 협상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말끝마다 한 문장 얘기할 때마다 고맙다, 그나마 너 덕분에 여기까지 왔다 계속 반복하면서 최대한 얻을 거 얻어내라. 그러면서 어차피 세상 오늘 살고 내일 세상이 끝나지 않는다. 젤렌스키는 넌 이대로 끝날 수 있겠지만은 네가 그래도 우크라이나 국민들한테 해줄 일은 아직 남아있다. 좀 더 얻어낼 대목, 뭐 제일 큰 건 아마 어떤 식으로든 미군이든 나토군이든 평화유지군에 주든 같은 방법이 되겠죠. 얻어내라. 협상에 참여하지 않고 이거 거부한다 그러면 너는 그것도 못 얻어낸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평화협상이 중대 변곡점을 맞이했습니다. 일단 의미 있는 진전이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뭐 크리티컬 모먼트를 맞이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의미 있는 진전이다 그러면은 그냥 단지 미국의 입장이 아니라 이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도 뭔가 좀 받을 만한 여지가 생겼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 그 구체적인 내용을 파이낸셜 타임스가 이제 자세하게 보도를 했는데, 원래 28개였잖아요. 28개에서 19개 항의 이제 새로운 평화안 초안을 내놨다, 만들었다라고 이제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19개 항이라는 거 말고는 그 내용이 뭔지는 안 나와 있어요. 일단 협상 당국자들이 얘기를 안 한 거예요. 이 양반이 주로 이제 그 파이낸셜 타임즈의 그 취재원이 된 우크라이나의 그 외무차관인데, 이번에 그 미국하고 우크라이나가 협상할 때도 28개 항 내용이 사전에 다 유출됐잖아요. 어제 이제 강투 식구들은 다 28개를 착착착 다 분석해 봤죠. 근데 이거를 이렇게 협상 그냥 초안인데 이게 속속들이 이렇게 외부로 나가냐, 그걸 갖고 이제 미국 쪽에서 길길이 뛰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이낸셜 타임스가 전한 분위기로는 머리카락 한 올에 대롱대롱 매달린, 머리카락 한 올에 뭐가 매달려 있으면 이게 얼마나 약해요. 그러니까 금방이라도 떨어질 것 같잖아요. 되게 불안한 거죠. 그렇게까지 위태위태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길길이 한판 난리가 났는데, 뭐 지금 상황에서 19개 항의 내용은 이거다, 이런 얘기를 할 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일단 내용은 없습니다. 내용은 없는데, 중요한 거는 그 28개에서 19개로 줄었으면은 한 3분의 2 정도는 비슷하지 않겠나 싶은데 그렇지 않답니다. 원래의 버전하고 공통점은 거의 없다. 겹치는 부분이 거의 없답니다. 우크라이나는 모든 우려와 요구를 제시했고 미국은 거의 모든 제안에 귀를 기울이더라. 그리고 대부분 반영했다라는 자평이에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의 요구가, 그러니까 거의 뭐 러시아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받아 적은 것 같은 문구라고 해서 욕을 먹은 28개 항의 평화안이 우크라이나가 제기한 얘기들이 거의 다 반영된 19개 항의 문구로 바뀌었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지금 만든 19개 항이라는 것은 합의가 가능한 부분만 써놓은 거다는 거죠. 그리고 합의가 어려운 부분은 그냥 남겨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와 젤렌스키가 결단을 해야만 합의가 가능한 부분들이다, 이렇게 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양국, 그러니까 이제 미국하고 우크라이나의 대통령의 결단까지 거치면은 이거를 러시아에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본격적인 종전 협상을 시작하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건데, 우크라이나에서 이번에 협상장 나가서 제일 깜짝 놀란 게 이거였대요. 이 양반 누군지 알아보시겠습니까? 이 양반이
트럼프 사위죠. 제라드 쿠슈너. 루비오 국무장관의 위상도 물론 높지만은 여기 이 양반들 다 한갑바씩 하는 양반들이에요. 근데 최고 권력자의 사위, 복심, 대리인이 떡하니 앉아있다 이러면은 협상하는 상대방 입장에서도 야 이거는 그냥 대충 시간 때우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뭔가 결정을 내리는 자리겠구나, 신뢰감이 일단 들겠죠.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에요.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렸죠. 이 양반이 이제 우크라이나 외무차관인데 이 양반이 이제 그 협상의 내용을 놓고 자평을 하기는 이 회담은 근본적인 성과라는 게 미국과의 건설적인 파트너십을 지켜낸 것이다 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하고 다시 신뢰감을 갖게 된 것만으로도 이제 다행이고 성과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양반이 이렇게 협상하고 있는 동안 젤렌스키 대통령도 무지하게 바빴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 말이야, 젤렌스키인 말이야, 이 고맙다는 말 한마디도 안 한다고. 그러니까 또 가는 데마다 그냥 입만 열었다면 땡큐 올 그러고 있어요. 연신 입만 열면 고맙다 그러고 있었더니만은 또 고마워? 그럼 또 트럼프 반응이 또 바로 달라집니다. 미국 분위기도 일단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뀌었어요. 지금 여전히 희망적이다. 그리고 그 캐롤라인 레빗 같은 경우에는 optimistic이라는 단어도 낙관적이다라고 했어요. 이견이 있는 게 몇 개 없다. 뭐 이런 말도 했어요. 물론 이제 그 몇 개 안 되는 이견이 늘 문제이긴 합니다. 어쨌거나 그러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추수감사절까지는 초안을 승인해 달라고 지금 트럼프가 얘기했거든요. 추수감사절이 이번 주 목요일이에요. 11월 27일. 이번 주 목요일까지 이걸 해달라. 시간이 굉장히 바쁘죠. 그러면 이제 지금 정상들 간의 최종 결단만 남은 상태라고 하는데 둘이서 전화통화를 하든가 아니면 제일 좋은 건 이제 만나는 거겠죠. 근데 이것도 사실은 우크라이나 쪽에서 좀 움찔한다는 거예요. 왜냐? 미국 쪽에서는 야 바쁜데 빨리 와봐 얘기 좀 하자 라고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젤렌스키 쪽에서 지금 기껏 얘기 좀 풀어놨는데 젤렌스키 얼굴만 보면은 트럼프는 부하가 뒀나 봐. 또 가가지고 이제 이걸 망쳐놓으면 어떡하지? 이게 또 걱정이 되는 이런 상황이 또 우크라이나를 전전긍긍하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 이렇게 저렇게 해서 자 추수감사절이든 언제까지든 딱 뭐가 나온다고 해요. 근데 뭐가 나온다 하더라도 이거는 그야말로 종전 아니에요. 종전이란 건 싸움의 당사자들끼리 합의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한편 먹고 싸우고 있는 미국하고 우크라이나 사이의 종전 방안, 협상 방안의 협상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협상안을 가지고 이제 진짜 협상, 러시아하고 협상을 한다? 그럼 러시아가 또 어떻게 나올지는 그건 이제 그때부터 다시 시작인 이런 상황도 이제 우리가 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위트코프 특사한테 푸틴을 직접 만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어차피 힘 빼지 말고 푸틴하고 단판을 지어라 라는 얘기가 되겠죠. 트럼프 대통령은 종전 합의가 매우 가까워졌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에 이제 전쟁 종식과 관련해서 엄청난 진전을 이뤘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서 이제 그 미국이 작성한 초안은 이제 완전 세밀하게 조정이 됐다. 이제 조금 이견이 몇 개 조항만 남아 있다. 근데 원래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그 몇 개의 이견이 중요하긴 합니다. 어쨌거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이제 거의 이제 우크라이나하고는 얘기가 된 거예요. 이제 러시아만 도장 찍으면 된 거다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푸틴하고 직접 단판을 지어라 이렇게 얘기가 된 건데, 일단 수정한 내용을 우리가 19개가 19개가 된 것까지 봤는데 19개의 내용은 어제까지는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일단 얘기가 나온 건 뭐냐, 원래 초안이 됐던 게 우크라이나 군이 90만이 있는데 요거를 60만으로 줄이는 거였잖아요. 이건 너무했다.
이러지 말고 그래도 우크라이나 군을 좀 감축한다는 상징성은 있으니까 줄이긴 줄이되 60만은 전력에 너무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80만 하자. 80만. 그러면 이제 우크라이나는 지금 어차피 지금 사실은 90만 병력을 유지할 만한 자기 그 병력 자원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80만 오케이. 이게 하나가 됐고, 또 하나는 제일 중요한 게 이 전쟁이 왜 벌어졌느냐. 나토의 동진의 위기감을 느낀 러시아 또는 이제 러시아의 서진의 위기감을 느낀 유럽, 나토. 결국은 이제 나토가 핵심이에요. 그리고 이 전쟁을 끝낸 다음에도 러시아가 다시 쳐들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지켜줘야 되는데, 유럽에서 뭐 의지의 연합이라는 사람들이 지켜주는 것보다는 나토의 이름으로, 구성국이 얼추 비슷한데 큰 차이가 있죠. 나토에는 미국이 들어갑니다. 나토에 우크라이나가 못 들어간다라고 못을 빡 박아놨던 거를 일단 전쟁을 끝내는 마당에 나토에 가입시킨다 그러면은 러시아가 동의를 할 리가 만무하니까, 그렇다고 여기 못 들어간다고 못을 팍 박으면은 우크라이나가 그럴 거면 내가 왜 싸웠냐, 여기서 전쟁 끝나면 이거는 그냥 러시아의 그냥 침략 문을 활짝 열어주는 것밖에 안 된다. 자, 그럼 어떡하지? 요거 문구를 좀 수정을 하자. 그래서 지금 당장 나토를 가입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영원히 가입 못하는 것도 아니고, 그 사이 어느 정도의 포인트를 좀 찾았다라는 거예요. 정확히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요 정도 되면은 사실 우크라이나로서는 미국 없이 이 전쟁을 어떻게 계속합니까? 미국에서 이 정도까지 얘기하면은 뭐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었겠죠. 자, 지금 여기까지 해서 일단 요거까지만, 벌써 이 얘기가 딱 들어가는 순간 라브로프 장관이 그럼 나 안 해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렇게까지 오면 이제 미국에서는 야, 이거는 사실 항복선언이지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했던 사람들로서는 그나마 좀 아이고 그래도 최악은 좀 면하는 것 같다라는 거죠.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경우에는 사설입니다. 이게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도 저도 이제 사설하고 칼럼하고 좀 구분을 하는데, 사설에서 그렇습니다. 진전이라는 건 평가를 하면서도 요것만은 좀 지켜달라라고 강조하는 게 있는데, 일단 대전제는 이거예요. 좋은 평화는 전쟁을 멈추는 평화가 아니라 다음 전쟁을 막는 평화다라는 거예요. 지금 미국의 구미에서는 계속 얘기 나오는 게 이 종전협상이 이게 뮌헨 회담이 되면 안 된다. 뮌헨 회담이라는 게 이제 수데텐란드 이거 히틀러한테 줬더니 이러면 이제 평화의 보장이라며. 무슨 평화 이러고 넉 달 있다가 바로 2차 대전 터졌는데, 지금 이제 돈바스를 달라는 게 이 수데텐랜드하고 똑같거든요. 수데텐랜드를 달라는 것도 거기에 이제 체코하고 독일 접경지인데, 여기 이제 독일 접경지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독일 사람들, 정확히 얘기하면 독일어를 쓰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지금 돈바스 지역에 러시아를 쓰는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자기 정체성도 좀 러시아 쪽에 가까운 사람들이 많아요. 사실은 수데텐랜드하고 똑같은 그런 상황인데, 어쨌거나 자, 이거를 수데텐랜드처럼 만들지 않기 위해서 트럼프 행정부가 그나마 잘 생각을 고쳐 먹고 있는데, 이참에 확실하게 지적하자. 너 요거는 좀 생각을 고쳐야 된다 라고 지적하는 대목이 첫 번째, 우크라이나는 어차피 전쟁에 지는 거다 라는 생각. 우크라이나는 전쟁에 지고 있다?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월스트리트 저널이에요. 우크라이나는 이미 4년을 버텼고, 사실은 피해 규모로 보면은 러시아가 어마무시하게 피해를 입고 있다. 그리고 전진 속도가 엄청 느리지 않느냐. 잘 버티고 있는 거다. 조금만 도와주면 된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 러시아를 경제적인 교류나 또는 주거니 받거니로 설득할 수 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지적. 완전한 착각이다. 푸틴은
우크라이나를 러시아의 영토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러고 있는 거다. 단지 미국이 뭘 해주니까 뭘 한다? 천만의 말씀. 이거는 푸틴이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푸틴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응이 될 수밖에 없다. 뭔가 좀 예전에 냉전 이후에 정말 미국이 세계를 주름잡던 시절, 아무도 미국의 딴소리 못하던 시절에 미국이 만들려던 세상이 그랬어요. 경제 교류가 커지면은 상호 의존이 커지기 때문에 평화가 찾아올 것이다. 어린 반푼어치 지금 봐봐. 이러고 한 20년 살았잖아. 그랬냐고. 그때 안 되는 거 이미 100번을 확인했는데, 온몸으로 확인했는데, 너는 어떻게 겪고도 배우는 게 없니? 세대가리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싸움이 아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러시아가 싸우고 있는 것 같지만 실은 중국도 같이 싸우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중국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스탠스를 하는지 확실하게 단디해 놔야 된다. 이거 단디해 놓지 않으면은 러시아로서는 뒤에 중국의 지원만 있다면 언제든지 전쟁을 재개할 수 있다. 지금은 사실 러시아도 많이 지쳤다. 그래서 러시아도 좀 쉬고 싶을 거다. 근데 쉬고 나면은 중국 지원만 있다 그러면 또 벌릴 거다. 이거를 끊어놓을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다. 다만 이제 어제 트럼프가 이제 시진핑하고 통화한 거 있었죠. 그 내용이 저는 이 대목에 좀 주목할 만한 얘기이긴 합니다. 자, 요거만 갖고 있다면, 이런 정도의 문제의식만 갖고 있다면은 그 내용은 자연히 해결이 되는 거다. 월스트리트 저널로서는 제발 꿈에서 깨어나라. 푸틴이 네가 생각하는 미국적인 마인드로 이게 논리로 설득이 될 것이다. 천만의 말씀. 푸틴은 푸틴의 논리로 움직이는 것이다. 푸틴의 논리로 깨야 된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얘기를 이 정도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칼럼인데 대충 취지는 비슷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28개항 합의문을 조목조목 비판한 내용이었는데 요거는 좀 약간 지나간 얘기라서 제가 자세하게 안 봐도 될 것 같아요. 계속 외교 스캔들이라고 표현했던 이 사건 내용부터 좀 차분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이게 블룸버그거든요. 블룸버그의 특종 보도로 시작됐습니다. 위트코프가 자기 러시아 측에다가 코치를 해줬다, 충고를 해줬다. 어떻게 하면은 우크라이나 계획을 집어 던질 수 있는지 트럼프한테. 그래서 이게 딱 그러면서 통화 녹취가 딱 나온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이제 위트코프가 러시아하고 한편 먹고 있는 모습이 딱 나오니까 백악관에서는 이제 쉴드를 딱 쳐준 겁니다. 위트코프를. 이거는 그냥 일상적인 외교 과정이다 라는 거죠. 뭐 파장을 줄이려면 그래야 되긴 할 텐데 그렇다고 파장이 줄을 것 같지도 않고, 그 다음에 이걸 보는 트럼프의 속마음은 어떨까? 으이그 저 덜 떨어지는 놈, 아주 혀를 끌끌 차고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뭔 통화 내용이 뭐길래 이제 우리가 그냥 무작정 얘가 하는 짓이 러시아랑 한편 먹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뭔 통화 내용인데 통화 내용을 봤더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 이렇게 돼야겠죠. 자, 봤더니 자, 왼쪽이 이제 위트코프 특사고 오른쪽이 통화 상대였던 유리 우샤코프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푸틴 대통령의 외교 고문이에요. 뭐라고 통화를 했길래 이 난리냐? 말하자면 이런 식이에요. 자, 트럼프 칭찬 좋아한다. 일단 트럼프랑 통화를 하면은 칭찬부터 해. 무조건 만나면 칭찬부터 해. 그러면은 웬만하면 돼. 이게 하나. 그 다음에
지금 가자지구 휴전했잖아. 이건 이제 지금 노벨 평화상도 좀 기대할 수 있는 얼마나 좋은 건데. 야, 이거 축하부터 해줘라. 그 다음에, 야, 너 지금 어차피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종전 얘기하잖아. 여기서 젤렌스키한테 넘어가면 너 완전히 엿되는 거야. 젤렌스키가 백악관에 오기 전에 네가 먼저, 푸틴이 먼저 트럼프한테 통화해서 알랑방구도 껴주고 기분 맞춰주면서 네 요구사항을 얘기해야 된다. 안 그러면은 저 젤렌스키한테 넘어간다. 근데 여기까지만 보면은 사실은 그냥 협상 상대하고 좀 라포를 형성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문제는 이 대화가 어떤 시점에 어떤 맥락에서 이루어졌느냐. 이걸 보면은 문제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이 문제의 통화가 이루어진 시점이 10월 14일이에요. 한 달 전입니다. 10월 14일에 이 두 사람이 통화를 했어요. 그러고 바로 이틀 뒤에 10월 16일에 트럼프하고 푸틴이 통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통화해라. 코치했잖아요. 바로 전화하잖아요. 그 다음에 칭찬부터 하고 가자 휴전 축하부터 해라. 그때 기사 다 나와 있어요. 그 얘기부터 합니다. 딱 정확하게 그 얘기를 해요. 자, 그렇게 트럼프의 비위를 맞춰주고 얻어내고 싶었던 게 뭐냐. 그때 당시에 상황이 뭐였냐 하면은 우크라이나에 미국이 토마호크를 주느냐 마느냐가 관심이던 때였어요. 당시에 이제 트럼프의 참모들은 주자 그러고 트럼프도 처음엔 별로 안 내켜 하다가 참모들이 자꾸 주자 그러니까 그럼 줄까 그러고 마음이 좀 기울던 때였단 말이에요. 아니 어차피 이거 푸틴 이놈아는 도대체 말도 안 들어 처먹고 그래 토마호크를 주고 아주 본때를 보여줄까? 그러고 있던 차였어요. 근데 위트코프가 코치를 한 거지. 야, 일단 칭찬하고 가자 휴전. 당신이 들어가면 역시 전쟁이 끝납니다. 당신이 진짜 노벨 평화상감입니다. 한껏 띄워주고는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우크라이나에 토마호크를 주면은 이게 전쟁이 끝나기는커녕 더 격화됩니다. 당신의 전쟁의 해결사로서의 명성이 박살날까봐 걱정. 난 당신 걱정하는 거지. 라고 얘기해라. 라고 코치를 한 거예요. 그러고 실제로 트럼프는 거의 주는 쪽으로 기운 것 같던 토마호크 지원을 그냥 없던 걸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쯤 되면은 이제 협상 상대하고 라포를 형성하는 대화의 수준을 뛰어넘는 거죠. 이 정도 되면은 미국 측의 협상 대표가 러시아하고 한패가 돼가지고 미국 대통령을 조종하려고 드는 상황이다. 라고 볼 수밖에 없는 얘기가 된 거예요. 이 통화에서 위트코프 특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바라이. 자, 니나 내나 알잖아. 우리 선수끼리 알지. 나는 평화협상이 체결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지 딱 알고 있다. 도네츠크는 일단 당근 빻다고 그러고 좀 어떤 영토의 교환이라는 게 어딘가에서 반드시 있어야 할 거다. 이거를 러시아 측이 아니라 미국 대표가 하는 말이에요. 도네츠크가 지금 우크라이나의 최전선에 있다고요. 근데 도네츠크를 통째로 넘기는 방안이 나온 거잖아요. 이른바 28개 항의 그 종전안 중에서 21조에 21항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영토 조항인데 거기에 우크라이나는 지금 지키고 있던 것도 싹 다 총 내려놓고 싹 다 철수해라. 이 내용 들어가 있잖아요. 어떻게 미국이 마련한 종전안 초안에 우크라이나의 영토 포기 조항이 들어갔느냐. 이게 어떻게 들어갔을까 궁금증이 많았는데 이제 궁금증이 풀린 거죠. 아이고
미국 측 협상 대표가 이 모양이니까 미국이 만든 종전한 초안도 당연히 그 모양이지.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죠. 상황이 이쯤 되니까 미국 공화당, 그러니까 트럼프하고 같은 당 의원들도 이거는 진짜 아닌 것 같다. 이건 안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 위에 있는 사람이 이제 공화당의 브라이언 피츠패트릭이라는 의원인데, 이 양반이 하는 얘기가 그래요. 이런 한심한 소동, ridiculous sideshow, 그 다음에 이런 비밀 미팅, 이런 거 당장 때려쳐야 된다. 그러고 루비오 국무장관이 정식으로 국무부 주도를 해야 된다. 이게 위트코프가 뭐라고 이 사단을 내냐. 이 밑에 이제 돈 베이컨이라고 역시 공화당 하원 의원인데, 이 양반도 하는 말이 그럽니다. 위트코프는 거의 러시아에서 돈 받고 하는 것 같아. 러시아한테 돈 받고 하는 것 같아. 이 정도 나오면은 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개부터 잘라야 돼. 다만, 자, 여기까지 되면 이제 위트코프 자르는 게 거의 당연한 다음 이제 기사가 될 것 같긴 한데, 기사의 전개로 보면 위트코프가 뭐 잘리든지 말든지 뭐 이제 대충 이런 식으로 흘러가긴 할 텐데,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있죠. 이거 이 양반하고 둘이 한 통화잖아요. 근데 누군가가 그 통화를 녹음을 했고 누군가는 그 통화 내용을 언론에 흘렸겠죠. 녹음은 지가 했다고 인정했어요. 근데 지가 흘리진 않았대요. 누가 흘렸겠냐? 미국은 아닐 겁니다. 일단 공개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우리가 지금 보고 있잖아요. 이 유출되면 이렇게 난리가 나는데, 이거는 저기 아예 녹음 자체를 안 하죠. 이런 건 나중에 탈날 건 만들면 안 되기 때문에 녹음 자체를 안 하죠. 그럼 이거 녹음해서 공개할 사람은 러시아밖에 없어요. 러시아가 뭐 이건 또 다른 뭐 워페어다, 뭐 하이브리드 워페어고 나발이고 간에 이걸 공개할 사람이 러시아 말고 누가 있냐고. 이 둘이서 한 통화인데. 자, 그러면은 러시아인데 또 그럼 딱 봅시다. 유출을 러시아가 했다 그러면 남는 의문이 또 있죠. 왜? 이게 한 달 전 통화잖아요. 한 달 전 통화인데 한 달 동안 뭐 하다가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지금 28개 항에 거의 항복문서 같다 그랬던 28개 항에서 지금 우크라이나의 요구가 대폭 받아들여진 19개 항에 새로운 수정안이 지금 만들어진 상태잖아요. 이거를 깨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28개 항은 딱 푸틴이 원하는 페이스대로 갔어. 요거는 오케이. 이대로 가면 되겠네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막 유럽 껴들고 젤렌스키 방방 뜨고 하더니만은, 그러고는 루비오가 협상 대표로 나오더니만은 요거 빼고 요건 고치고 19개 항으로 됐네? 야, 그거는 아니지. 이제 푸틴으로서는 일단 이 판은 나가리 시키는 게, 나가리는 아니고, 이 판은 하여튼 당장 판 뒤집어 엎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되면 이제 다시 문제는 트럼프입니다. 이제 위트코프가 이런 짓을 하는 거를 트럼프가 몰랐을까? 어땠을 것 같아요? 저는 모르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위트코프가 하는 협상 스타일이 트럼프가 하는 협상 스타일하고 딱 맞아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거래로 접근을 해요. 그리고 그게 이제 하나의 이유고, 또 하나의 이유는 협상팀에 쿠슈너가 들어가 있잖아요. 이방카 남편, 자기 사위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위트코프의 단독 행동이 있었더라도 그 얘기를 따로 본인이 들을 채널을 갖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본인이 알고 있었을 거예요. 알고 있었던 거하고 이게 불거져 나온 거하고는 다르죠. 그러니까 알고 있었다고 해서 뭉개고 갈 수 있냐?
그러기에는 너무 문제가 커졌어요. 그러면은 뭉개고 갈 상황이 아니니까 손절한다? 손절도 위험성이 있어요. 위트코프가 지금 보면 알다시피 뭔가 이렇게 되게 거래를 많이 하고 아마 이 얘기가 여기까지 오는데 러시아하고 미국 사이에 굉장히 많은 이면 합의가 있었을 거예요. 그 이면 합의 내용을 이제 이런 통화 유출이 아니라 그 협상 당사자였던 위트코프의 입으로 튀어나온다? 그럼 트럼프로서는 더 큰 타격이 될 수 있는 거죠. 정말 추악한 진실이 드러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손절하는 것도 리스크가 만만치가 않아요. 그러면 이제 방법은 하나밖에 안 남죠. 다시 러시아를 쪼는 거예요. 야, 이게 나는 처음에 초안을 만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우크라이나하고 얘기를 모았고, 그러고 이제 너랑 협상하려고 그랬는데, 네가 지금 협상판을 깰라 그래? 네가 지금 평화의 의지가 없구나. 그러면서, 그럼 우크라이나 무기도 준다. 너 진짜 토마호크도 준다. 막 그러면서 이제 긴장을 다시 또 끌어올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또 푸틴은 또 시간 끌게 들어갈 겁니다. 푸틴은 완급 조절을 해요. 금방이라도 종전안에 사인할 것처럼 덤비다가 이제 좀 얘기가 무르익는다 싶으면 자기 마음에 단 한 줄, 단 단어 하나라도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으면 푸틴은 바로 문 닫고 자기 방으로 쳐들어갑니다. 그러면 시간 끌게 들어갈 것이고, 그러면은 이 종전안은 자연스럽게 그냥 없던 일이 되는 거고, 그럼 또 결국은 푸틴의 뜻대로 되는 거 아닐까. 현재로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입장에서 보면은 요 정도의 예측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우크라이나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로이터 통신 기사예요. 근데 제목 톤이 아까 제가 CNN에서 봤던 거랑 약간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면은 CNN은 미국의 종전안 원래 28개짜리 있었죠. 그게 논의의 시작이다 라고 강조하는 게 푸틴의 얘기를 하는데, 로이터 기사에서는 꼭 그렇지는 않고 미국하고 우크라이나하고 합의한 거 내가 받아봤거든. 여기서부터 얘기 시작해도 돼. 근데 사실은 별로 차이는 없어요. 왜냐? 뭘로 논의를 하든지 간에 하나는 분명하다. 우크라이나군이 점령 중인 영토에서 철수해야 된다. 철수하지 않으면 군사적인 방법으로 뺏겠다. 이 입장은 똑같아요. 그러면 이게 28개 항이든 19개 항이든 원안이든 수정안이든 간에 요거만 들어가면은 이게 원안이고 수정안이고 의미 없다. 다. 원안에 이게 들어가 있었으니까 원안이 시작이다 라고 얘기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지금 그 땅이 이 땅이잖아요. 이제 여기를 루안스크하고 도네츠크를 묶어서 돈바스라고 하죠. 근데 빨간색 와중에 이제 그 하얀색 부분이 있죠. 요 하얀색 부분도 그냥 이 빨간색 부분으로 다 넘겨라. 다 러시아 땅으로 만들어 달라. 이게 이제 그 푸틴의 요구인 것이고, 그러면 이제 우크라이나가 방어선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철수하는 거죠. 방어선을 무너뜨리면은 우크라이나는 이제 러시아의 공격에 무방비 상태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사실상 러시아의 속국이나 다름없는 신세가 되겠죠. 요거는 이제 그 우크라이나 전황을 보여주는 딥스테이트 지도인데, 최고 격전지로 꼽혔던 이제 포크로스크 근처를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여기가 이제 포크로스크예요. 이게 제가 그거 보여드린 게 벌써 한 열흘 이상 됐습니다. 한 2주 돼 보이는데, 그때 2주쯤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게, 그때 제가 2주쯤 전에 보여드릴 때, 그 직전 열흘 동안에 이 빨간색 지역이 그 러시아 점령지고, 이 회색 지역이 우크라이나의 방어선이란 말이에요. 빨간색 지역이 쭉 밀고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드렸어요. 이게 확실히 우크라이나가 밀리고 있는 건 확실히 맞다. 이런 식으로 하면 포크로스크가 거의 이제 점령 당하겠구나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자, 지금 보면은 지난번에 봤을 때보다 지난번에 이제 빨간색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 상태였는데, 그리고 이게 옆에서 좀 같이 날개가 올라오는 양상인데, 지금 거의 이게 날개가 똑같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봤을 때보다도 러시아 점령 지역이 더 늘어난 건 맞아요. 그런데 회색 지역, 우크라이나의 방어선이 그러면은 완전히 괴멸됐어야 되는데, 웬걸 나는 꿋꿋하게 버티고 있다. 지금 버티고 있다.
포크로스크가 곧 러시아 수중에 떨어진다라고 했는데 그 곧이라는 게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네. 그러니까 그 계속 미국 쪽에서 얘기하던 거 있잖아요. 러시아의 진격 속도는 이거는 전쟁이 아니라 미식 축구를 하듯이 야드 단위로 미식 축구 중계 그 작심하고 보신 적 있어요? 되게 재밌는 장면도 가끔 나오긴 다 나오는데 보통의 경우에는 지겨워 죽습니다. 그냥 막 지들끼리 막 휘말려 있는데 공은 어디 갔는지 보이지도 않고 그거 진짜 지들끼리 몸 부대끼면서 겨우 몇 센치 가요. 그게 뭐 하는 거냐고. 그거를 지금 사람 목숨 갖고 하고 있다고. 근데 이 상황은 러시아가 유리한 국면임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푸틴이 그토록 돈바스 전체를 한 방에 원하는 이유를 말해주는 장면이라는 게 미국 측의 설명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뭐냐. 군 병력 수나 장비라든가 다 러시아가 유리한데 이게 안 뺏어진단 말이야. 힘으로 뺏기가 힘든다. 그러니까 협상으로 내놔라 라고 요구하는. 반대로 얘기하면 협상으로 얻지 못하면 힘으로는 못 뺏는다라는 자배가 아니겠느냐라는 미국 쪽의 설명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푸틴이 덧붙인 말들이 굉장히 흥미로운데, 이 말입니다. 먼저 우리는 결국 우크라이나와 합의하고 싶다. 그런데 지금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 협상 대상에서 우크라이나를 빼겠다는 거예요. 협상 상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핑계거리는 있어요. 젤렌스키가 대선을 안 치렀지. 지금 전쟁 중이니까, 그래서 계엄을 내려놓은 상태니까 선거를 못 치르겠다. 대선을 안 치르겠다. 그리고 대선을 치르지 않고 계속 대통령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이 되는 듯 하긴 한데 사실은 핑계죠. 자, 이게 우크라이나와 합의를 하고 싶지만 이거는 쉽다는 거죠. 그냥 중요하지 않고 법적으로 불가능. 즉 우크라이나와 종전협정에 도장을 못 찍겠다 이거예요. 만약에 우크라이나에서 뭐 우여곡절 끝에 종전안에 도장을 딱 찍는 순간이 와도 우크라이나는 그 종전협정의 당사자가 아니에요. 6.25 정전협정이 딱 그래요. 거기에 도장 찍은 나라는 미국, 중국, 북한이에요. 대한민국 정부는 거기에 도장 안 찍었어요. 한국은 당사국이 아니죠. 지금 푸틴이 우크라이나 종전협정에서 우크라이나를 당사자에서 빼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다? 우크라이나는 독립국이 아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한 지방이다. 지금도 우크라이나 전쟁이라고 하지 않는다고요. 우크라이나 특별 군사 작전이라고. 그러니까 푸틴의 논리에서는 이게 계엄령을 했고 뭐 선거를 안 치렀고 그래서 민주적 정당성이 없고 그건 서구식 사고고, 푸틴의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불가능. 너랑은 도장 안 찍어. 너는 독립국으로 인정을 애시당초에 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할 생각이 없어. 이게 이제 푸틴의 본심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유럽을 공격하지 않겠다는 맹세를 원한다면 러시아는 그런 맹세를 할 의향이 있다. 푸틴 입장에서 지금 트럼프는 성공적으로 잘 요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자꾸 유럽이 나서가지고 죄를 뿌리네. 그러니까 이제 유럽, 야 내가 니들 공격할 거 걱정돼? 원한다면 불가침 약속이라도 해줄게. 이 얘기인데,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역사가 말을 해줍니다. 세상에 못 믿을 게 이런 약속이에요. 히틀러는 그냥 말로만 하는 약속이 아니라 독소, 불가침 조약, 도장 꽝 박았어요. 그래놓고 소련을 신나게 쳐들어갑니다. 물론 그랬다가 쳐발리지만. 지금 이제 반대 상황이 벌어지지 말라는 법이 없죠. 더군다나 뻑하면 군사작전 벌이는 푸틴이고 러시아잖아요. 이런 거는, 이런 약속을 믿고 알겠습니다. 이런 약속을 어긴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 이런 약속을 믿는 바보가 나쁜 사람이에요. 사람이 이제 처음에 한 번은 사기꾼한테 속았어요. 그럼 사기친 놈이 나쁜 놈이지.
근데 두 번, 세 번 사기꾼이에요. 두 번, 세 번 사기친 놈이에요. 근데 그놈 약속을 또 믿고 또 사기를 당해? 그럼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아니라 사기를 당한 사람이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야. 그냥 공범이야, 공범. 재밌는 장면은 또 있습니다. 지금 이 위트코프 스캔들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근데 그 위트코프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 푸틴의 반응은 불구경이 재밌어, 강 건너 불구경이 아주 재밌어 죽겠다는 반응이에요. 위트코프를 두고 위트코프가 러시아 편향적 아닙니까? 그랬다면은 그 사람은 미국 이익을 옹호하는 미국 시민이다. 터무니없다. 그러고 아니 이거 통화 내용이 유출됐는데 러시아가 흘렸다는 게 그냥 정황만 보면은 그냥 아무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 보면 딱 보면 저거는 그냥 러시아가 흘렸겠네라고 너무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통화 내용 자체가 가짜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누가 도청해서 뺐겠지. 근데 도청은 우리나라에서는 형사처벌 대상이야. 트럼프가 또 이렇게 한번 푸틴한테 놀아나는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